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족 학생을 위한 진로 설계 및 대학 입시 준비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란이고요. 현재 대치동에서 미래인재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진로진학정보원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대입 전형, 그리고 다문화 가족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진학 로드맵을 짜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입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입 전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집 인원과 대입 일정,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하고요.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모집 요강에 실려 있습니다. 가장 모집 인원을 먼저 보겠다고 하였는데요. 모집 인원을 살펴보자면 그 중에서 교과 전형은 비율이 45.3%나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23.1%, 수능 위주 전형은 18.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도 이런 비율로 뽑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겠습니다. 전국형 단위의 모든 대학들을 살펴보면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전형 순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들 가고 싶어 하는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역순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장 적게 뽑고요. 정시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상위 11개 대학을 살펴보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58.8%, 그 다음에 정시로 40.6%를 뽑습니다. 두 번째로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11%,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9%, 다음으로 정시 전형으로 40.9%를 뽑고 있죠. 이런 비율로 봤을 때 여러분들 눈에는 나는 그러면 정시 전형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서 갈 수 있는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적극 챙겨서 대학을 합격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과 2023년에 걸쳐서 조사한 내용 등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재수생과 삼수생, 사수생 이상의 비율이 있을 때 고3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비율이 나오는지를 서울대, 연대, 고대 정시 합격자를 비교하여 본 자료입니다. 봤을 때 토탈 봤을 때 서울대, 연세대, 그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 합쳤을 때 재학생은 36%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졸업생은 61.2%라는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고3 학생들한테는 만만치 않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으로는 대입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다 수시 원서를 접수를 끝낸 상황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합격자가 발표가 2월 13일까지 발표가 나고요. 등록은 네, 18일까지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합격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죠. 추가 합격까지 해서 모든 이제 수시 전형이 12월 27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12월 27일 날 수시 마감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는 정시로 넘어가는데, 이 정시에서는 수시에서 다 못 뽑은 인원들을 유월시켜서 정시 인원과 합쳐서 뽑게 됩니다. 또한 추가 모집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이 추가 모집이라는 전형이라기보다는 추가 모집이라는 기회가 있는데, 이때는 정시에서 다 못 뽑은 인원을 추가 모집해서 대학별로 뽑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이 모집 요강 안에는 모집 전형별 모집 인원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학생들을 뽑고 있는지에 대한 전형별 요소나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농술 전형, 특기자 전형, 고른 기회 전형, 이렇게 5가지 전형들이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전형에서 몇 명씩 뽑고 있는지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모집 인원은 사실 작년에 몇 명을 뽑았는지에 대한 그 인원과 올해 인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줄었다 그러면 당연히 경쟁률은 조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전형이란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전형이란 무엇이냐 하면 학생을 뽑기 위한 방법을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 보면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어떤 내용인지 다른 설명회에서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위주로 뽑는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당연히 교과 성적이 중심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입학 사정관 등이 참여해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논술 위주 전형과 실기 전형까지 해서 요런 전형들을 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을 정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 시기별로 해서 살펴보면 9월에 모집을 하는 수시 모집 전형과 그 다음에 12월에 모집을 하는 정시 모집 전형이 있습니다. 9월에 있는 수시 모집 전형은 6회에 걸쳐서 모집을 하고요. 정시 모집은 3회, 가나, 다분 3번에 대해서 기회가 있습니다. 이 수시 모집에서 추가 합격이든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을 했던 사실이 남아 있으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정시 전형에는 원서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원서를 넣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원서를 넣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합격을 포기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6회와 3회에 걸쳐진 지원 횟수가 정해진 지원 횟수가 있는데, 이 지원 횟수와 상관없이 나머지 요 학교들은 지원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 전형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시 전형은 대부분이 학교 생활 기록부가 이제 추가가 되어서 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활동을 확인하고 성적을 확인하고 하여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아가게 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진로, 동아리, 봉사, 자율활동, 이 4가지 활동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 역량, 그 다음에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심화 역량 등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들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의적 체험활동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과 성적은
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 성적이 제대로 잘 안 나오는데 수능을 잘 보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저희는 세특, 행특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 세특, 행특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전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기록들은 정해진 글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수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확인하기는 힘들 것이고 선생님들이 네, 확인하시면서 적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선생님이 어떤 항목에서 어느 선생님이 써주시는지를 확인을 하자고 하면 학급 담임 선생님이 가장 많은 내용을 적어 주실 것이고 각 과목 담당 교사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세특을 적어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지켜보고 관찰하시기에 도와드리는 네, 그런 편의를 돌봐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면 선생님과 함께 협업해서 네, 선생님께 내가 하는 활동을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게 학생들의 좋은 학생부 관리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부 기록에 기재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부모님께서 다른 제2외국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외국어에서의 공인 인증 성적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 시간까지 뺏어가면서 이렇게 어학에 대한 인증 성적을 올린다는 거는 요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학교 담임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담임 선생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기록해 주실 거기 때문에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하나씩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체 같은 경우는 탐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록이 쓰여지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이 세 가지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 다음에 탐구심, 호기심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의 탐구라던가 아니면 실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좋은 내용의 세특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율활동에 대한 기록과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에 대한 기록들이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아, 이 학생은 나름 자기 주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였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에 관련돼서는 교과 성적이 좋은 상황인데 국어 선생님이 만약에 국어 성적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3등급이 이 학생은 나왔죠? 그러면 국어 세특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학생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떠어떠한 관심을 갖고 어떤 탐구 활동을 통했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을 해주신다 그러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학생을 판단하기에 좋은 세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목별 선생님과도 소통을 통하여 선생님이 본인을 잘 관찰하고 본인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잘 적어 주실 수 있도록 자유로운 아니면은 편안한 소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시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교과 성적 수능 최저 학교 생활 기록부 면접
이쪽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면접, 수능 최저. 예, 다른 게 없죠. 그렇지만 순서만 조금 다릅니다. 봤을 때 교과 전형은 당연히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교과 성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능 최저가 맞춰줘야 됩니다. 교과 성적은 좋은데 수능 최저가 맞지 않는다면 이 학생은 바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를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가 기록되어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과 성적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라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이 면접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충실하게 탐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시는 6장의 원서를 쓰게 되고요. 9월에 원서 접수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이 중심이 될 것이고요. 예, 실기 전형은 실기가 중심이 되지만 여기에서도 실기에서도 교과 성적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대나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 교과 성적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셔야 합니다. 또한 교과 성적에서 요즘은 이렇게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는 전반적인 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에서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정량평가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정성평가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 수치화되지 않는 정보,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치가 아닌 선생님들이 서술해 주시는 내용,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선택한 과목, 여러 가지 수치화되지 않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양이나 수치로 평가가 되는 것은 이제 정량 평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교과 전형이나 수능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중심이 되고 정량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지역 균형, 수능 최저, 대학별 교과 반영 방법이 다 다른 거, 그 다음에 간혹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학생부에 대한 정성평가적인 부분을 보는 대학들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요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일반 전형은 뭐 추천이 없어도 내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누구나 다 넣을 수 있는 전형을 일반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역 인재 전형은 수도권과 서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네,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 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균형과 학교장 추천. 똑같은 말인데요. 어느 대학에서는 고교 추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렇게 이름이 통일이 되지 않는 부분은 학생들한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통일이 돼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네, 해봅니다. 교과로 가는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없는 대학들도 있지만 대부분 수능 최저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은 반드시 수능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예시를 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수영사과한 이렇게 해서 반영 교과가 인문이든 자연이든 상관없이 국수영사과하고 그다음에 한문까지 네, 반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류 평가가 30%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 전반적인 내용이 30%나 본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 영사를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반영을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국민대학교에서는 국수영사, 국수영과에 대한 성취도가 보여지겠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이렇게 대학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이 어디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의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미리 조금 가늠해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가 뽑는 방식이 조금 특이한데요. 국수, 영사, 한 중에서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을 가지고 갑니다. 자연계에서는 국수, 영과, 한에서 석차 등급 상위 10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동국대학교를 넣는 학생들은 내신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됩니다. 나머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부 관리, 세특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기록이 중심이 돼서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목 선택의 중요성, 평가 요소의 변화, 면접, 수능 최저, 이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를 뒷받침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목 선택은 대학에서도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을 예시로 넣어 놓을 만큼 굉장히 요즘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평가 요소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어, 전과 조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이렇게 세 가지로 축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에는 보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적이 좋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업 역량을 채우기 위한 나만의 탐구심을 가지고 그 과목에 대해서 탐구를 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전공 계열 관련된 교과를 이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전공 계열 관련해서 교과 성취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신경 써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함께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두 가지가 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공동체 역량을 보고 있어요.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면 협업과 소통, 나눔 배려, 성실성과 규칙, 그 다음에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두루 갖춰지고 있는지 학생들을 골고루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서류를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는데 학업 우수형은 서류가 100%입니다. 대신에 평가 요소에서 학업 역량을 50%를 보고 자기 개발 역량을 30%, 공동체 역량을 2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이렇게 높은 사합 7이라는 높은 이제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5배수를 뽑게 되는데 2단계에서는 1단계 50%의 점수와 그 다음에 1단계 점수 50%를 넣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50%를 가지고 뽑습니다. 그랬을 때 학업 역량이 40%, 자기 개발 역량이 40%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대학 같은 경우도 국민 프론티어와 학교생활 우수자가 각각 다른 평가 요소를 가지고 뽑는다는 것, 여기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세종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이 두 개씩 있지만 이 두 개가 똑같은 평가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전형에 대한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중에 내 학생부가 종합정원 원에 더 유리할지,
종합전형 2에 더 유리할지를 가늠하셔서 원서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술을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조금 용이하다 할 수 있는데 논술의 영향력을 채우기 위한 것들은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26개 정도가 지금 그 논술 전형으로 뽑고 있고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좋은 대학들이 논술 전형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상위권 대학을 원하는 의대를 원하는 학생들이 논술 전형까지도 수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세고 높습니다. 네. 그리고 논술 전형을 어떻게 뽑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논술을 100%로 뽑는 대학들이 있고 학생부를 보고 논술을 보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학생부 내용 성적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되면 학생부가 안 들어가는 논술 100으로 보는 대학을 원서를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대학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방법으로 뽑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연계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한 설명인데, 수리 논술과 과학 선택을 하는 논술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경희대의 의학과, 그 다음에 미래, 그러니까 연세대의 원주에 있는 미래 캠퍼스 의학과 정도가 과학을 추가로 보고 있습니다.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수학을 나는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고 수능에서 수능이라기보다 모의고사에서 항상 1등급을 받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도전해 볼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언어 논술인데 이렇게 수리가 들어가는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은 대부분 각 대학의 경상계열 대학 전공을 뽑는 그런 경우에 수리 논술을 보는데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대학 학과를 뽑을 때는 수리 논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시 전형은 당연히 수능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요즘에 서울대에서는 원래 학생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 고려대가 이제 교과 성적을 보기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연세대가 교과 이수 사항을 확인하고 출결을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수시 교과 전형,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여러 전형에서도 뭐 수능 최저라던가 그다음에 내신 성적이 다 포함이 된다 그러면 정시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 버릴 거 없이 네. 정말 힘들겠지만 교과 성적과 학생부 생활기록부 그다음에 이렇게 정시까지 수능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고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정시 전형에서는 뭐 다른 뭐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대학별로 다 다르게 뽑고 있는데 정시 전형 또한 이렇게 다 다르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대 같은 경우에 인문에서는 국어가 30%, 35%, 수학이 30%입니다. 그런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 인문이고 국어가 30, 그다음에 수학이 30. 그렇지만 국어가 35, 그다음에 수학이 20 이렇게 보는 인문 계열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문계인데 저는 수학 진짜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수학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대학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거는 이제 수능을 치르고 나면 받아보는 수능 성적표입니다. 이 수능 성적표에는 내가 시험을 치르고 난 원점수는
몇 점인지에 대한 원점수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정시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목 간에 화작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언매를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조금씩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탐구 같은 경우는 변환 점수로서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들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과목별로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내년부터 바뀌는 수능에서는 이렇게 선택 과목이란 것이 없어지고 다 공통 과목이 만들어집니다. 내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2028학년도부터 지금 중3 학생들부터입니다. 그래서 중3 학생들은 인문계를 가고 싶든 자연계를 가고 싶든 사회 과학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겨울방학 동안에 과학과 수학을 골고루 과학과 사회를 골고루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수시와 정시를 한번 총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시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전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당연히 성적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특징으로 뽑자면 내가 고3에 가서 1학년, 2학년은 좀 놀다가 고3에 가서 나 정신 차렸어야 하고 교과 전형을 낼 수는 없겠죠. 예. 고1부터 꾸준한 내신 관리가 필요하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는 수능 공부를 좀 충실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도 학생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생부가 중심이 됩니다. 학생부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면접입니다. 이 면접에는 서류가 기반이 되는 면접과 제시문이 기반이 되는 면접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대학에서 어떤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는지도 미리 1학년 때부터 조금 주시해서 보시면 면접 준비도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과 수행평가, 그 다음에 교과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요소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학생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때때 확인을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제 탐구라던가 수행평가 부분에 있어서 학생부 내용을 이제 충실하게 만드는데 학년간 아니면 과목 간 연계성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탐구 주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논술고사는 네, 논술 실력이 중요하다.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수생들이 굉장히 네,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재수생들이 앞에서 제가 데이터 보여드렸듯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래서 고3 학생들은 끝까지 수능에 대해서 마음을 딱 동요매고 절대로 내가 흐트러지지 않겠다. 수능 날까지.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은 수시에서 원서를 쓰는 순간 학생들이 다 풀어져서 수능 끝까지 노력하면 10점, 20점이라도 더 오를 텐데 어느 정도 뭐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흐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음을 딱 동요매고 수능으로 끝까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나 2학년 때까지 공부했는데 내신이 너무 안 나오니까 나 그냥 겨울방학부터 공부해서 수능으로 좋은 대학 갈 거야. 사실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 전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1 때부터 수능에 대한 대비를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작년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대 학생들을 뽑았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대입 포털 어디가입니다. 그래서 어디가에서 전형 정보를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건국대학교든 뭐 서울대학교든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넣으시면 이렇게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딱 하시면 이렇게 성적을 다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들이 요즘에는 다 정리를 잘해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50% 컷은 네, 2.44, 70% 컷은 2.57. 국어국문학과가 작년에 건국대학교 자기 추천에서는 이런 성적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원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15명을 1차에서 뽑았는데 12명이 등록을 안 하고 위에 상위 대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2명만 남았기 때문에, 3명만 남았기 때문에 12명이라는 이제 보충을 하게 된 거죠. 그 경쟁률도 되게 중요한데 작년과 비교해서 경쟁률이 어떤지 한 번 정도씩 또 비교 분석해 보는 거 필요합니다. 여기 어디가에는 그렇게 결과나 전형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정말 힘든 전형 요서, 수능 최저, 추가 합격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설명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변환 표준점수 이게 수능 성적표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원점수는 수능 성적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신다면 대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 대입 전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폭력, 학폭이라고 얘기하죠. 학폭에 걸려서 뭔가 이렇게, 뭔가가 적히게 된다 그러면, 2026학년부터는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어, 학교 폭력에 대한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했습니다. 올해는 학교 폭력에 대한 이제 147개 학교에서 조치사항을 자율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경 써서 학폭에 네, 연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다문화 학생을 위한 대입 전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기다리신 만큼 굉장히 좋은 전형이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다문화 전형이란 것이 그렇게 따로 다문화 학생을 뽑는 다문화 학생 전형 이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학별로 특별 전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특별 전형이라고 하면 네, 이런 학생들을 뽑는 것들을 특별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다문화가 포함이 되지 않죠. 그래서 다문화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 안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은 이렇게 특별 전형에 넣어서 뽑기도 하고 어느 전형은 다문화 학생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근데 다문화를 뽑는 전형의 이름이 이 특별 전형 안에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쉬우실 텐데, 고른 기회, 기회균형, 사회배려자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 등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헷갈리실 그런 전형으로, 특별 전형으로 여러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문화 학생들을 뽑는 전형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사회 배려자 대상자 안에 다문화 학생들을 뽑겠다 하는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안에 다문화 전형 학생을 뽑겠다는 네,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보시다시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기도 하고 교과 전형으로 뽑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눈에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서울권의 대학을 조금 보시면 서울권에서는 네, 이렇게 감리고 신학대학 정도 빼고 나머지들이 서경대학 빼고는 나머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학생이 뽑힌다는 말씀입니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합격의 가능성이 더 크게 열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름이 전형 이름 자체가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하나씩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요게 요 자료가 부산교육청에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음, 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는 다운받을 수 있게 한번 조처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이렇게 충남, 충북,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들도 이렇게 대부분이 이름이 다 다른 전형으로 이름이 되어 있고 교과로 뽑기도 하고 종합으로 뽑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수도권 대학은 대부분이 종합 전형으로 뽑고요. 지방 소재 대학들은 대부분 교과로 뽑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회균형 모집 인원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정시보다 대부분이 수시에서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기회균형이든 이렇게 특별 전형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수시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대 한번 살펴볼게요. 유아여대에서는 기여자 전형의 다문화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각 학과에 지금 뽑는 과도 있고 안 뽑는 과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뽑는 과에서도 한 명 정도밖에 뽑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한 명 안에 성적이 내가 뭐 5명이 모이고 6명이 모였을 때 내 성적이 제일 좋으면 뽑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런 전형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지원을 하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보면 이렇게 한 명 뽑는 경우에는 대부분 먼저 원서를 넣는 사람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세한 네, 그런 마인드로 네, 입시를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 지원을 해버려서 어, 어, 다른 학생들이 봤을 때 한 명이 벌써 들어왔네 하고 못 넣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로 뽑는 그런 인원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 원서를 넣느냐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 뭐라 그럴까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합 전형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그랬을 때 전형을 어떻게 뽑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류 100이라고 써 있는 학교가 있고 학생부 교과 30에 서류 70 이렇게 쓰여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서류 100이라고 하면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 전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전체를 본다는 거는 정성평가로 전체를 본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대부분이 수능 체제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 자체가 이렇게 이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서강가치, 사회공헌, 네,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전형에서 다문화 학생을 뽑고 있는지 사실은 대학마다 다 열어보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잘 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회균형의 일반적 특징을 조금 보시면, 자격 기준이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일 자격 기준과 통합 선발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다문화 전형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쪽이 훨씬 들어가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통합 선발일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학마다 자격 기준이 상이해서 다문화를 뽑는 대학이 있고 뽑지 않는 대학이 있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집 단위별, 학과별 모집, 계열별 모집, 통합 모집, 예, 이렇게 모집 단위가 다 다른 대학들도 있다는 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지원 자격과 경쟁률에 따라서 입글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회균형이나 사회배려자 전형 등과 같이 특별 전형에서는 6장을 만약에 수시에서 6장 원서를 넣는다고 했을 때 6장 모두를 특별 전형에 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 전형과 섞어서 넣으셔야 합니다. 다문화 전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문화 전형에 뽑는 전형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다문화 가정 자녀, 다문화 자녀, 다문화 가정, 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배려자, 사회적 배려자,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사회 기여자, 도른 기회, 사회통합, 기회균형.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고른 기회 전형이면 모든 대학에서 다 다문화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 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문화 자녀를 뽑는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진 특별 전형에 포함되는 대학들이 서울에는 15개, 부산에는 7개 해서 총 66개, 전국에 총 66개 대학이 수시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그러니까는 내년 이제 올해 고3들이 원서를 썼는데, 이 고3들을 뽑는 25학년도에는 경기대, 덕성여대, 서경대, 수원대, 이런 대학들이 다문화 전형 지원하는 학생들을 뽑지 않겠다, 이렇게 예시를 했고요. 25년도에 이제 지원이 이제, 죄송합니다. 신설된 대학이고요. 여기는 폐지된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다문화 자녀를 뽑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 캠만 뽑고 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도 서울 캠에서 뽑고 있었지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미래 캠퍼스에서만 예, 다문화 자녀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교대, 부산외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이 교대들은 외대와 교대들은 다문화 전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전형의 학생들이 아니면 기회균형, 고른기회 전형, 사계자 전형들을 등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전형을 가진 그런 전형의 성적과 일반적인 그 전형의 성적이 과연 차이가 얼마나 날까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국어 국문학과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네,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학과도 마찬가지고요. 네, 1점대에서 시작이 되고 여기서도 일반 전형에서도 1점대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레온 르네상스 전형 중에서 이렇게 꼬리가 뒤에 맺혀진 예, 학교들이 있어요. 4등급, 5등급 대가. 근데 이런 대학들은 대부분이 특목 자사고이기 때문에 일반고인 여러분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요 앞에 부분을 조금 비교를 해보신다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도 고른기회 전형 아니면 사회 배려자 전형 이런 특별 전형에 넣는다고 해도 내가 어느 정도 일반 전형 성적과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 예,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과대학인데 여기서도 컴퓨터 공학과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2등급 정도의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몰려 있죠. 그런데 여기 고른 기회에서도 2등급대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신 준비, 그다음에 학생부 내용 준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들은 포함되는 교과전형 학종에 대해서 어떻게 뽑고 있는지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대학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학생들도 학종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지방 대학은 이렇게 교과 성적으로 뽑는 대학들도 많이 있다는 거,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원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전형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면 기회균형 특별전형이 6.76대 1, 그러니까 다른 그 유형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률은 낮죠. 그렇지만 성적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낮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원대학은 농어촌을 따로 뽑고 있으니까, 기회균형과 농어촌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보통 만약에 기회균형이라던가 사배자 전형, 아니면, 고른기회 전형 이런 곳에 농어촌이 같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농어촌 전형으로 오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농어촌이 포함이 되면 굉장히 지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원서 지원을 할 때는 보통 보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좀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 이유는 수시 납치라는 그런 사례도 있고, 만약에 6개의 수시가 다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정시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면서 수시 라인을 잡게 됩니다. 대학별로 각각 전형이 다 다르고 자격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학생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신과 학생부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조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으로 잡은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과 위로 아래로 어떻게 6개를 원서를 작성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상향으로 하는 학생들은 위에 4개, 그 다음에 조금 적정과 안정으로 2개, 이렇게 원서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배자 전형, 특별 전형, 고른기회 전형, 이런 이름을 제가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다 다르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과 이렇게 특별 전형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별 전형을 6개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 데이터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밝혀놓은 대학들도 있지만 밝혀놓지 않은 대학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 성적으로 과연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 가늠이 힘든 그런 전형입니다. 특별 전형이. 그래서 일반 전형과 섞어서 쓰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교대처럼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전형이 따로 있다면 이런 전형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6개가 안전하게 다 붙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지원이고, 6장 중에서 사실 딱 한 장만, 그 다음에 문 닫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네, 베스트인, 네, 그런 입시 결과일 것 같은데요. 6장이 다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정시까지 생각을 하셔서, 끝까지 수능을 놓지 않으시기를, 네,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또 전문대학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 전문대학도 내가 작년 입시 결과가 어떤지,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뽑고 있는지 전형 방법과 입시 성적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전문대학 포털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전문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명을 누르시고 여기서 대학명을 쓰시면 이렇게 대학에 대해서
학생부가 몇 점인지, 그 다음에 경쟁률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정보를 누르시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누르시면 이렇게 정년도 입학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평균, 그 다음에 여기 합격자 최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다문화 학생 전형을 전문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원 외에 특별 전형에서 뽑고 있다는 거 조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별로 전형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원서 접수 기간이 대학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좀 일단은 4년제 대학을 다 원서를 작성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그 뒤에 전문대학 고민을 해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문대학은 수시를 두 번을 원서를 받습니다. 수시 1차, 수시 2차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받는데 사실 정시에서는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원하시는 학생은, 어, 그 4년제 대학에서도 제가 수시로 이제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대학에서도 수시로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자료에 대해서 앞에서 부산교육청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산시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다문화 관련된 이렇게 전형에 대해서 대학별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마다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 은 여기를 뭐 즐겨찾기로 해놓으시고 상시 이렇게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좀 받아가시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입 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러시아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에 대해서 다 번역본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네, 이런 뭐 베트남 출신이라던가 일본 출신이라던가 이러시다면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면 부모님이 좀 편하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자료에는 탈북 학생들을 위한 내용도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가족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진학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대입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학생들을 뽑는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해한 전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취업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은 학생이라 그러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전문대학, 네, 이렇게 수순으로 진학을 한다 그러면 특성화로 가서 전문대학으로, 마이스터고를 가서 전문대학으로 이렇게 진학을 한다 그러면 취업하는 데는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이스터고에서는 대학 진입이 지금 불가능한데 특성화고를 뽑는 대학들이 간혹 몇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뽑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 전공에 따라서 뽑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기라고 하면 이 특성화고에서 전기를 전공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기공학과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전공과 내가 대학에서 원서를 넣으려고 하는 전공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부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야지 된다. 예,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고를 선택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전공을 선택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4년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내가 다문화 가족의 학생이지만 4년제 대학을 가려고 한다. 이렇게 결심을 한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성적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유형이 유리할지. 그래서 전형들이 여러 전형이 있었잖아요.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 전형. 내가 갈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일지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 진로와 전공을 빨리 정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충분히 고민해서 학생부의 활동, 그다음에 수행평가 활동을 충분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데, 내신 성적, 학생부 내용, 그다음에 수능 이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네, 정말 많이 힘드시겠지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현재는 저희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학생들이 이제 교과 내용 성적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2028학년도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이렇게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때 이렇게 1, 2등급이 아니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시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1, 2등급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특히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하면 모든 전 과목에서 1등급이 필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서 내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고 이렇게 1등급이 1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는 4%였는데 그래서 대학 측에서는 과연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볼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1등급이라고 다 뽑을 것 같진 않고 수능 최저라던가 그 학생이 했던 심화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유의 깊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제 성적에 맞춰서 그냥 홍익대 가면 저는 최선일 것 같아요. 하는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 가능 권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요 정도의 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대라 그러면, 내가 외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외대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이렇게 비슷한 권역에 있는 대학들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문화 학생들은 진학 준비를 위해서 아까 이제 앞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대입 전형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별 전형이 어디에 소속이 되는지 어느 대학에 소속이 되는지 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어떤 것인지 대학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전형에 대해서 네, 조금 분석하고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주로 뽑는다고 했고, 다문화 학생들이 뽑는 특별 전형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앞에서도 보셨던 건 자료인데 네, 똑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교과 종합 이렇게 해서 수시에서 종합으로 뽑는 곳이 가장 많다는 거 여러분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으로는 이렇게 서류가 100%인 학교가 예, 많죠. 그 다음에 교대 같은 경우가 다문화 가정 자녀 이렇게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최대한 교대는 잘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능 체제도 활용하는 대학이 거진 없기 때문에 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준비를 나는 하겠다, 100%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도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평가 요소도 앞에서 살펴봤던 거 이렇게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학교마다 다 다르게 들어간다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네. 어, 그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택 과목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특히나 입학사정관들이 우리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꼭 듣고 와 하는 것들을 예시를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뒤에서 함께 같이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1등급부터 9등급의 성적이 나오는 그런 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 같은 경우는 성취도 A, B, C가 나오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런데 2028학년부터는 이 진로 선택 과목도 이제 등급이 나온다는, 네, 그런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음,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 예, 공부 위주로, 네, 그래서 성적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바뀌는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택 과목에서는 제가 일부러 한 전공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생명과학부 이렇게 만약에 예시를 한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생명과학부를 오려면 미적분과 생명과학 2는 꼭 듣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왕이면 기하, 확률통계, 화학2도 듣고 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서울대를 많이 이렇게 쫓아가면서 전형 설계를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가 같이 모여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생명과학과 관련되는 그런 과에서는 이 5개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수원수는 당연히 네, 핵심 과목이고 화원,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는 이것도 핵심 과목입니다. 그러면서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과 확률통계, 화학2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런 과목들은 서울대나 지금 메이저 여기 5개 학교도 비슷하기 때문에 생명과학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도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선택 과목을 했을 때 생명과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런 것들을 듣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학이 중요하고 화학, 생명과학까지 중요한데 여기는 동국대학은 물리학까지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 같은 경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네. 학생부 기재를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선택 과목 준비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세특이랑 수행평가 철저하게 잘 챙기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과연 어떤 선택 과목을 갖고 있지? 아니면 내가 입학하려고 하는 고등학교는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이런 것들을 미리 보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되게 좋겠죠?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고등학교를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 보시면 요거를 제가 단대국어를 했는데 단대국어를 딱 클릭을 하시면 요 밑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및 편성 이렇게 해서 운영 계획 이렇게 되어서 교육 편제가 나오는데 이게 교육 편제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몇 단위에 무슨 과목을 어떤 선택 과목을 개설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 2학년이 돼서 3학년이 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이 잘 개설이 되어 있는지 중3 학생들은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3학년 가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학교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물투라던가 뭐 심리학 이런 것들이 개설이 안 돼 있다. 이럴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가서 듣는 것,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듣는 것, 그다음에 지역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대학에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선택 과목 중에서, 바뀌는 이제 2028학년도, 이제 지금, 고1부터 적용, 제가 이거는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렇죠. 맞죠. 네. 내년에 이제 입학하는 고1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모든 이렇게 검정 글씨에 대해서는 다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책정이 되고,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융합 과목에서만, 예, 그냥, 성취도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리원, 화학원 이렇게 되어 있던 과목들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바뀌었고, 그러면서 물리2, 화학2 이랬던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리학, 양자, 물질과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지를 조금 미리 찾아보시고 나는 선택 과목을 어떤 걸 하고 하는 게 좋겠는지 내 전공과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진로와 연계가 되는지를 한 번씩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어, 과목에, 각 과목들에 쓰여지는 세특과 그 다음에 수행평가들인데, 수행평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기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서 굉장히 정리가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배웠으며, 관련하여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다고 합니다. 성취했는지, 다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도 이어진 활동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내용 자체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본인이 진심으로 궁금해지는 주제를 적극적으로 탐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 내가 국어 공부하다가 수학 공부하다가 아니면 사회 공부하다가 평소에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 하는 내용을 연계한 탐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자체에 대한 추가 탐구를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과목마다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본인이 관심 있는 내용을 수업 중에 무리하게 발표하라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들을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국어 시간에 과학에 대해서 억지로 연계를 시킨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그 과목에 대한 충실한 탐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과목마다 특성에 맞는 학생의 역량,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따라 본인의 관심 영역을 무리하게 모든 영역에 적용시키지 말고 보고서나 발표를 충분히 그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한 뒤에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 다음으로는 어떻게 세특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은 세특인지에 대해서 네, 학생부 내용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 부분을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진로 탐색 의지를 바탕으로 진로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태도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학습의 주도성을 엿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관심 직업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직업인 체험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교과목 시간에 GMO 식품에 대해서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기술 시간에 배운 3D 프린팅을 이용해 가지고 식품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식품에 대한 애정을 쌓았고 이후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파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찾아서 읽었다고 했어요. 인기 있는 음식의 비결에는 마케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소비자를 매료시키는 마케팅은 힘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활동이 연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심화 탐구 과정에서 전공과 관련하여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전공 관심도 및 진로 탐색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좀 아는 10대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어떤 발상을 했냐면 인공지능의 개념과 역사, 4차 산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바꾼 현대사의 모습,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독서 일지를 작성했다고 했어요. 또한 공유경제 양극화에 대한 빅브라더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극복하고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 깊게 읽고 인공지능이 기계공학 분야에 적용되는 사례를 추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죠. 탐구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한 가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한 가지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얻어진 궁금증을 또 연계하고 또 거기서 얻어진 궁금증을 연계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들이 서술이 되고 추가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또 이렇게 활동들이 적혀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학생부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진로 역량과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순한 나열식이 아니라 활동의 계기, 의의 등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생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 자기 그 지원자의 관심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는 굉장히 조금 부실하다. 이제 그런 예로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랑 한 번 정도 비교를 하시면서 아니면 이런 형태의 학생부 기록을 자기 평가서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수능도 챙겨야 된다고 했는데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으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 성적표에서는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내 성적이 같은 학년 내에서 몇 프로 안에 드는지 백분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99.5% 정도? 그러니까 거꾸로 하자면 0.5% 안에 드는 그런 좋은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과목별로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득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내가 성적이 잘 나오나 못 나오나도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B, C, D라고 문제마다 A, B, C, D가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답률에 대해서 몇 프로의 학생들이 정답을 맞췄는지를 이제 예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문제에서 틀린다 그러면 80% 이상이 다 맞는 문제에서 내가 A라는 문제까지 틀린다 그러면 기본 개념이 많이 약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는 하나의 평가 자료가 굉장히 좋은 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보는 시간에 존다던가 아무거나 찍고 잔다던가 아니면 성의 없게 문제를 푼다던가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는 좋은 대학을 입학하실 때 있어서 수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이제 가족 학생들은 4년제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대학에서의 특별 전형을 파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중에서 나는 어디에 더 해당할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학의 평가 방법을 이해를 하고, 교과 전형이라 그러면 성적 산출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학종이라고 하면 평가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고 모의고사 성적을 파악하고 내신과 학생부를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관리 부분에서는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날은 뭐라 그럴까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느 날은 기분이 안 좋아서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성적이 일률적으로 쌓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성적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일률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공부에서
성적이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집중을 해서 공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학교 수행평가를 잘 챙겨가는 것에서 어,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지필고사뿐만이 아니라 수행평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챙기기를 바랍니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학원은 숙제를 채워가는 곳이 아니라 이 숙제는 내가 학원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아니면 들은 내용을 가지고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숙제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에 대한 손해가 없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지금 만약에 성적이 많이 안 좋다 그러면 모든 과목의 성적을 한꺼번에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흥미가 있고 자신 있는 과목 또는 등급에서 아슬아슬하게 아깝게 된 과목, 이런 과목들을 몇 과목을 추리셔서 그 과목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신다면 거기서 얻은 성취도로 여러분들은 전체 학생부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는 결국은 끈기와 지구력, 끈기 있는 지구력, 그 다음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핑계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지구력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중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도파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면 도파민을 파밍한다. 그래서 도파민을 이렇게 채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도파민을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도파민을 계속해서 내 자신을 노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도파민 중독이 돼서 나도 모르게 도파민을 계속해서 분출되는 것들만 찾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할 거야 하고 책을 펴는 순간 집중이 되지 않고 책 글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 아찔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도파민을 끊고 공부에 매진하려고 한다 그러면 끊는 순간부터 며칠 정도 아니면 한 달, 두 달이면 정상으로 회복이 바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집중력이 만들어진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유튜브 쇼츠나 릴스, 틱톡 같은 경우는 한없는 시간을 잡아먹고 도파민을 굉장히 많이 파밍하게 그 도파민을 반복해서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하고 싶으신 학생들은 핸드폰 관리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뭐 투지폰이나 공심폰이나 여러분들의 결심으로 뭔가 새로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도록 정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했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성과 있는 최선의 목표점으로 향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